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의 모래세무. 오늘은 23화 차등배당 마지막으로 활용하기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2020년이 비로소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왔는지. 자,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립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차등배당을 많이 누려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국세청 기획재정부가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진작 좀 잘 만들지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차등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 물론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등배당을 할 수 있게끔 주주 세팅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차등배당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이제 반드시라는 말을 거의 잘 붙이지는 않는데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차등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정관에 일단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개정 내용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주주의 이제 비율 자체가 9대1로 있었어요. 90% 아버지, 10% 아들. 그러면 100억이라는 배당, 우리 회사 뭐 100억까지 할 회사가 아니겠죠. 대다수 회사들은 배당 하셔도 5억, 3억,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100억 정도를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는 원래는 아버지가 90억 원을 가져가고 아들이 10억 원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밑에 있는 부분처럼 100억 원을 아들이 다 가져가는 게 이제 차등 배당이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현재의 세법으로 따지고 보면은 배당 소득세 41억을 내고 약간의 증여세 2억 9천 정도 나옵니다. 그 100억 원 배당 말고요. 10억 배당하고 한 15억 배당하고 이런 데에서는 증여세가 발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배당한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고작 2억 9천 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토탈하면은 한 44억 정도 내는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아니 무슨 44%나 내는 세금을 내면서까지 아들이 배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등배당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뭐냐면은 90억 원을 이 돈이 많은 아버지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 90억에 대해서 세금도 이만큼 내지만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언젠가 자식한테 이 90억이 내려올 때는 상속세가 됐던 증여세가 됐던 과세가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식한테 좀 많이 주자 라는 식으로 차등배당을 많이 했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90억을 아버지가 가져가지 않고 아들이 100억을 가져가게 되면 배당 소득세 밑에 하고 똑같아요. 41억, 37억하고 3억 더하면 이게 41억 6,400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배당 소득세 내고 더블로 한 번 더 증여세 21억을 더 내라. 그러니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2억 9천을 내야 되는 거를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9억 정도를 더 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부분이 18억 3,690만 원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라. 이게 요지가 됩니다. 추가배당 사례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례에는 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아버지가 90%고 아들이 10%예요. 그러면 배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아버지가 90% 가져가야 되는데 아들이 100%다 가져가는 사례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국세청에서 나타냈던 사례는 100억이기 때문에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1억, 5억, 10억, 15억, 20억 이렇게 했고요. 가정은 10년 이내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 재산이 없고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공제 금액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다른 소득이 없었을 때를 가정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봤습니다. 자, 개정 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에요. 2020년. 개정 후라고 하는 거는 2021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개정 전 2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1으로 갔었을 때는 원래 자식은 1,0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억을 아버지 몫까지 다 9천만 원 더 플러스 시켜서 1억을 다 받는다로 가정하면은 소득세 1,540만 내면 되고 증여세 없어요. 그 밑에 경우로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소득세만 내면은 증여세가 없는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개정 후가 되면 2021년이 되면은 똑같은 금액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세 내는 거 일단 한번 받고 증여세 한번 더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2, 3, 4, 5로 내려갈수록 280은 낼만 하잖아요. 근데 3,700, 8,900, 1억 6천 아주 부담스러워요. 이거를 매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 아프다. 근데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내년, 그러니까 2022년이 되겠죠. 2022년에 내는 거는 3,700보다 더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댓글이나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차등배당을 진행하자. 그러면 이 증여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옮길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 얘기를 드렸다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장에서 또 구체적인 팁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 준비 팁을 이제 늘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늘 얘기를 드리는데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첫 번째 팁은 뭐냐면 일단은 차등배당을 하기는 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균등배당 될 거를 가정해서 이왕이면 차등배당도 좀 많이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금 출처를 가지고 아버지의 주식을 좀 사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니, 이 세무사님을 만났더니 왜 세금을 자꾸 또 내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지금 내는 이 세금이 나중에 엄청난 효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11월 달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고객분들을 이제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식 이전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배당도 동시에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팁은 마지막 차등배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홈쇼핑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서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맞습니다. 마지막 차등배당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 아니라 무조건 활용하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회사는 정관에도 차등배당 규정이 없고 지금 주식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준일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강의 올라가는 날짜가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12월 1일 날 아무리 바쁘게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 이전이 한 12월 한 10며칠 정도의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배당 기준일을 뽑아내야 되는데 100번 양보해봐야 11월 30일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전하는 날짜가 12월 달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1월 달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영업상 비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네. 불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 빨리금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팁. 배당 금액과 배당 시기를 결정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배당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많은 회사를 만나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 잉여금을 꺼트릴 수 있는 방법이 이익 소각이라든지 급여를 조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갑자기 많이 가져간다라든지 좀 약간 좀 끼워 맞추는 어떤 전략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배당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것처럼 소득세를 좀 더 낸다 하더라도 배당을 좀 잘 잡고요. 이 배당 받은 금액을 가지고 조금 전략을 더 세우면은 아버지의 주식을 좀 사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주식을 사오려고 봤더니 너무 높아요. 주식 가치 자체가. 그러니 그 전에 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 작업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여기서 3가지 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4가지, 5가지, 6가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를 몇 가지만 나열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달이 가기 전에는 차등배당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영상, 차등배당에 관련한 마지막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적극적 바꾸고 반드시 활용하자. 그러니 이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유익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